누구든지 꿈꾸는 공간일 거예요. 연못이 있고 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녹색만 바라봐도 편안해지잖아요. 제가 꿈꾸던 그 꿈이 현실로 된 거거든요. 도심 속 지상 낙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은 정직하다. 흙은 거짓없이 줄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강한 법.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었던 공간.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합니다. 최상위 클래스가 아닐까 싶어요. 10억 정도. 예. 40년 외길 인생 끝에 꽃길을 걷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번잡한 아파트촌을 벗어나 한적한 농가들이 이어질 때 생뚱맞게 커다란 건물이 눈에 띕니다. 빽빽하게 서 있는 차들 사이로 다가가 보니 아름다운 봄의 전령들이 제일 먼저 맞이해 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으리으리한 대형 유리 건물, 뭐 하는 곳일까요? 입구에서부터 미소 짓게 하는 센스 만점 문구까지. 그 속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는 신선한 공기와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기. 짙은 녹음이 우거져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요. 탁 트인 천장도 시원함을 더해줍니다. 이런 곳에서 인생샷을 놓칠 수 없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포토존이 되는 마법.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눈에 띄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롭고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커플들이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의 가장 큰 재미는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구석구석 숨겨진 길이 많기 때문이죠. 아담한 돌길을 걸으며 사색을 즐기다 힘들 땐 앉아서 쉬어가도 그만. 요즘 유행한다는 식물 보며 멍 때리기가 딱 좋은 장소입니다. 숨바꼭질도 재밌겠네요. 딴새 작은 식물원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해놨네요. 여기 정체가 뭐예요? 놀이터예요. 자연 놀이터요. 왜냐면 자연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니까. 이곳을 정의하는 단어는 달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들 손에 마실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식물원 아니었나요? 어머니. 네? 그 커피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 여기 커피숍이에요. 카페에서 줬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구경도 하고. 알쏭달쏭한 손님들의 대답. 정말 카페가 있습니다. 구경하다 보니 목이 마른 참이라 시원하게 한 잔 마셔야겠네요. 한눈에 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수제 음료. 멍 때리기에 아메리카노만한 것이 없죠. 일단 주문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아, 죄송한데 쿠폰 같은 것들은 받아오신 건 없으신가요? 쿠폰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 음료만 따로 판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가지고요. 돈이 있어도 음료를 못 마신다니 핀란드에시아 하나 하시면 어찌된 영문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음료 한 잔 드실 수 있는 쿠폰 가져드리고요. 아, 이곳에선 식물을 구매하면 서비스로 음료 쿠폰을 주고 있었네요. 아, 오늘 넣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사용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손님 화분 하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대표님이세요? 아, 예, 제가 여기 대표입니다. 아, 저희 서민가푸에서 나왔는데 서민가푸 맞으신가요? 아, 제가 서민갑부는 아니고요. 저희 사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아니, 대표 위에 사장님이 또 있다고요? 지금 저쪽에서 1,000만 원짜리 취미 생활을 좀 하고 계신데 아니, 그건 또 뭐죠? 여기 중앙 쪽으로 길 따라서 가시면은 그쪽에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물고기들 밥 좀 주느라고요.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연못. 설마 요 잉어의 몸값이 1,000만 원인 걸까요? 연못 만드는데 1,000여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자꾸 아빠 놀리느라고. 이 정도는 돼야 서민갑부를 할 수 있겠죠. 정원의 실세 김방석 씨입니다. 식물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토지도 있고 부지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요. 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해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갑부의 비밀 정원. 통유리로 둘러싸인 온실 규모가 제법 상당합니다. 높이가 무려 12m나 되다 보니 일반 화원에선 보기 힘든 식물도 많은데요.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키 큰 나무가 대표적인 희귀 아이템. 천여 종이 넘는 식물의 마음을 뺏기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너무 귀엽다. 수목그림 찾기인데? 여심을 공략하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다.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완전 힐링인데? 우와. 수연이는 무슨 뭐 어떤 거 좋아해? 꽃이 좋아? 한마디 생각. 한떨기의 화사한 꽃이 꼬마 손님 마음도 단단히 사로잡았네요. 또 하나의 히든 카드는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잉어 연못. 예쁘다, 그치? 어서 와. 이런 정원은 처음이지. 아니,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 좋아요. 저기로 가봐. 저기 물고기 잘 보여. 방석 씨는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물 매니아라든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잠깐 동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오셔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힐링하고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웃하고 같이. 꼭 식물을 사지 않아도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들끼리 뭐 나들이 나오셨나봐요. 아, 예, 저기 뭐 구미구에서 화분도 하나 살 겸 해서 나왔어요. 이 꽃은 누구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프로포즈 받았어요, 아들한테.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꽃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기분 전환하러
그 식물도 보고 내 집 정원같이 예쁘게 꾸며진 데가 많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 휴식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의 추억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그런데 제작진보다 더 열정적으로 촬영 중인 한 남자. 뭐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고향에 이제 퇴직하고 고향으로 갈 예정인데 고향 가면은 이쁜 정원을 한번 꾸며보려고 이렇게. 사전 답사 수준이 아니라 정원을 통째로 옮겨갈 기세인데요? 아버님 정원 하나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아해요. 꽃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또 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무 종류가 좋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편의 쇼핑.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해서 아내는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일단 화분을 사봐.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요거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뺄 거예요 제가. 화분을 지금 분갈이 진행하실 거면 예. 어떤 거를 화분 분갈이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네. 요거 하나. 식물과 화분을 고르고 나면 새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새 집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단단히 눌러주고 현무암 조각으로 장식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제 샤워까지 해주면 이사갈 준비 완료. 12만 9천 원 문제로. 많이 났네요. 3개월에. 이거 아니 이거? 거금 쓰셨네요. 그러게요. 아유 진짜. 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난 이거 안 살려고 그랬는데 5만 원 선에서 계획하고 왔거든. 두 개. 하나당 3만 원씩.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네 이렇게 됐어요. 보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만드네요. 막 진짜 막 눈이 막 저 식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사게 돼. 감사합니다. 예. 무거운 화분은 차에 직접 실어주는 서비스까지. 이러니 한 번 왔던 손님이 단골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장 보는 돈 줄여가지고 화분 사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파 한 장 값도 안 돼요. 3,000원이잖아요. 파가 요즘에 막 6, 7,000원, 8,000원 막 이런데. 식재료 대신 식물로 가득 찬 장바구니. 워낙 없는 게 없는 식물 백화점이다 보니 조금만 사는 게 더 힘이 들 지경입니다. 봄을 맞아 집을 화사하게 꾸미려는 사람들로 분주한 오후.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좀 일찍 주문을 하셔서 물주머니를 좀 했어요. 오셔서 꽂으실 때는 이거 이제 빼시고. 어디 선물하시는 건가 봐요. 네 선물. 친구가 임신해가지고 선물. 보라색 프리지어를 선물하기 위해 예약까지 했답니다. 그 친구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제 그래서 미리 제가 종종 꽃다발 살 때 미리 연락드리고 와서 맨날 사가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전에는 꼭 어떤 뭐 기념일이 되어야만이 꽃을 쓰는데 지금은 그냥 가정을 방문할 때라든가 그럴 때도 많이들 쓰세요. 예. 난해한 색조합도 척척.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은 이분의 손을 거친답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 여왕태야. 왕석 씨에게는 꽃보다 아름다운 아내 정정남 씨입니다. 사모님 꽃 담당이에요? 그냥 무술이에요. 이것저것 다. 맨날 이제 집사람 얘기가 그게 자기 일 부려먹으려고 나도 꽃을 가르쳤다고. 남편의 꽃 농사를 돕다 보니 어느새 플로리스트 자격증까지 땄다네요. 맨날 이렇게 만지시는데 어머니도 꽃 선물을 받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받아봤어요. 꽃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는데 일주일에 아마 7, 800만 원어치는 갖다 줄 텐데 그게 다 당신 준 거야.
꽃집을 하기에 망정이지 아마 화원들은 엄청 드나들었을 거예요. 아마 꽃 너무 사달른다고 싸우는 일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죠, 뭐 다행.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을 사다 이제 부인을 드리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내의 눈치가 심상치 않았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방석 씨. 뭘 묶어주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모양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농장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가져가. 안 팔려. 같은 식물이라도 모양은 천차만별. 줄기가 곧고 잎이 풍성할수록 인기가 좋답니다. 이 수국은 꽃이 나중에 피면 이렇게 커져요. 더 이게 지금 다 벌어지면 이렇게 커진다고. 그래서 이게 대가 약해가지고 지지가 잘 안 돼요. 수국은 꽃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줄기가 휘어지기 쉬운데요. 줄기에 지지대를 묶어 힘을 실어줍니다. 수국이 만개하면 더욱 풍성해지겠죠? 정성스럽게 단장을 마치면 입구 쪽으로 옮기는데요. 다른 화분보다 높은 곳에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여야죠. 시집가요. 시집가요. 저기 우리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다 놔가지고 이게 빨리 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물을 두는 장소에도 나름 치밀한 전략이 있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은 입구 쪽에 자리 잡는데요. 꽃이 시들기 전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화려하게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엔 트렌드를 공략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이나 또는 선물용으로 부장하게 분갈이된 상품들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식물 위주로 이쪽에다는 좀 진열을 하는 거예요. 반려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식물들이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네요. 알고 보면 손님의 동선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된 식물. 화려한 꽃과 인기 식물들을 감상하고 나면 깊숙한 정원 안쪽으로 진정한 힐링 공간이 나타납니다. 공중에 매달아 키우는 식물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실내 식물로 인기가 높답니다. 얘들은 특별히 이제 뿌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대기 중에 있는 습도만 그 잎을 통해서 흡수를 하니까 미세먼지를 흡수를 많이 하고요. 관리를 하면 상당히 이건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고 생각보다는 오래 잘 사는 편이에요. 특히 노신사의 수염을 닮은 이 공중식물은 식물로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일명 플랜테리어의 단골로 쓰이는 녀석인데요. 아무데나 툭 걸어놔도 분위기가 바뀌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사보긴 하는데 요렇고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한 게 좋아서.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많이 팔기도 하고. 방석 씨의 정원이 식물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는 평소에 보기 힘든 진귀한 식물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에 그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가엽 아카시아예요. 잎에 보랏빛이 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엽 아카시아. 키우기가 어려워 크기가 클수록 귀하답니다. 이렇게 아마 목대가 이렇게 굵은 나무들 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이런 나무들은 고가예요. 40년 경력의 갑부가 보증하는 희귀 아이템. 이 한 그루의 가격은 무려 60만 원입니다. 그 루트가 있는데요. 꽃하고 관계하면서 알아왔던 지인들을 통해서 전국을 수배를 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농장들을.
어렵게 구해서 잘 키워낸 자엽 아카시아. 드디어 오늘 시집 가는 날인가 봅니다. 이거 저 운양동에 있는 고객이신데 특별히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대가 좀 잘 배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분은 배송 직원인가요? 아, 우리 집 장남입니다. 아, 큰아드님이세요? 아, 예, 큰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갑부의 첫째 아들 김하늘 씨입니다. 우리 재원이에요. 영국에서 국제금융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우리 가든이 오픈되면서 같이 합류한 거죠. 우리 아들을 그냥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거 맞나요? 모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하늘 씨.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봤을 때는 하던 일들을 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가족이라는 그런 끌림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좀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아버지 사업에 합류한 지 4년째. 적응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배송은 물론 정원의 든든한 기둥이 됐습니다. 안녕. 이거 베란다에서 키워야죠. 예, 햇빛 아카시아니까 햇빛 많이 보게 해주시는 게 좋았어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식물이에요, 요즘. 왜냐면 이렇게 이른 봄에 이제 꽃을 피우니까 보통 겨울에 꽃이 귀한 시절에 얘가 노란색 꽃을 터트리기 시작하면 모두의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머, 우리 집에 새 친구가 생겼어. 인사해. 호주에서 온 나무야. 얘 이름은 아카시아. 이거 보면 가을에 되면 여기 끝에 조금 보라색 잎이 새 식구가 된 자엽 아카시아에 벌써 푹 빠진 모녀. 여기서 노란 꽃이 핀대. 1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조금씩 사모았던 것들이 어느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박스 들고 왔었는데 이제 봄꽃이 조금 금방 많이 져가지고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진짜 많으시네요. 진짜 여기 너무 잘 키우세요. 보시면 이제 컨디션, 식물들 컨디션이나 이런 게 되게 좋고. 여기 아스파라거스랑 여기 철쭉도 이번 봄에 들여왔고, 저기는 데모르랑 오렌지 자스민. 이야, 그야말로 플랜테리어의 교과서 같은 집이네요. 가정집은 온실 같은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건강한 식물을 사와도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쟤도 거의 초반에 이때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이 떡갈나무. 저희 집에서 제일 장신을 자랑하는. 화장실마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돈을 꽤 쓰셨겠어요? 그렇죠? 대략 얼마나 사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식물에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집에 뭐 토마토나 딸기가 열렸을 때 너무 만져보고 싶고 따보고 싶지만 그거를 기다리면서 클 때까지 지나가는 시간들을 견디는 것도 배우고, 또 시들고 죽었을 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마음까지 아이와 함께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됐다. 잘 익었네. 엄마, 이거는 언제부터 키운 거야, 딸기? 꽃집 갈 때부터 이거 딸기나무 사달라고 했어요. 봄이는 이런 거 키우는 거 재밌어? 네. 왜 재밌어, 이런 게? 뭐 예쁘게 잘하니까요. 식물과 교감하는 손님들을 보며 하늘씨도 자신의 꿈을 찾아갑니다. 식물 잘 키우시고 이쁘게 DP 해놓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보람도 저희는 배송하면서 보람도 있고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큰아들이 정원을 비우자 방석 씨의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손님들은 살뜰히 챙기는데요. 무거운 화분을 행여 놓칠세라 직접 차에 실어줍니다. 그런데 걷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럼 좀 불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나를 좀 보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살았죠. 2살 때 앓았던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방석 씨. 툭하면 넘어져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답니다.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몇 살인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어린 시절은 놀림받고 무시당하던 기억의 연속이었죠. 늘 그냥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그냥 울분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나를 함부로 무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늘 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마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한테. 57번 들어오세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 몸으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지. 다리가 저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싶었지만 면접만 가면 낙방하기 일수. 양계장, 물류창고 등을 전전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한 번이 안 되니까 4번 안 돼, 5번 안 돼, 6번 안 돼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고 결국에는 그게 나를 이제 이 농업의 갯으로 밀어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농작물과 달리 작은 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화훼 농사에 인생을 걸어보고자 결심한 이유. 어느새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이 엄청 굵으시네요. 정사품 손이어서 그렇죠. 세월의 풍파를 간직한 손이 그의 지난 날들을 말해줍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방석 씨. 정직한 노력은 결실을 맺는 법이죠. 여전히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건 그의 몫인데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현금 매출부터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성적표는 어떤가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얼마예요, 어머니? 450만 원 정도. 3월 달부터 성수기로 이제 보죠. 그런데 3, 4, 5월 달인데 4월 달이 좀 더 바쁘죠. 봄 성수기 기준 평일 매출은 300만 원, 주말엔 500만 원으로 연 매출은 약 10억 원에 달했는데요. 1년 내내 손님을 끌어모으는 온실 정원을 만든 결과입니다. 어느새 깊어진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에 나선 바다씨. 닭고기에 전복까지 기대되는 비주얼이네요. 해신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삼계탕에 여러 가지 해물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이제 그런 음식입니다. 저희 집엔 딸이 없어서 아들들이 잘 해줘요. 근데 뭐 와서 다들 설거지도 하고. 이거 이거 살가까 보니까 잘 떨어져. 이제 다 됐어. 아유 잘했어요. 굉장히 금방 익혀져야 둘째 아들의 야심작은 어떨까요? 우리 아주 기가 막히다. 야, 김 대표 아주 이 입맛이 환상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도 불려와서. 맨날 일해야 되니까 아빠 엄마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내가 집에만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놀았을 텐데 맨날 같이 있어서 맨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런 거 진짜 안 좋았지. 신촌으로 데이트 약속을 했었나 봐요. 친구들 만나러 갔었죠. 근데 데이트는 이제 아니었고. 불려온 거죠. 중간에서 다시 되더라. 근데 나는 나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형도 그랬어? 네, 주로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을 때 전화가 오지. 식구들 다 같이 일하는데 누가 제일 고생해요? 당연히 본인이 제일 고생하시죠. 당연히 내가 제일 고생을 합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난 어머니한테 한 표. 그래? 나도 엄마한테 줬죠. 어머니가 인기가 제일 많은가 봐요. 네, 여기 여자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딸보다 더 살가운 두 아들이 있어 부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스프레 동이 트는 이른 아침부터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상품들 고르는 게 여자분들이 좀 꼼꼼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골라놓으면 잘못 골랐다고 혼나요. 플로리스트 아내의 탁월한 안목이 필요한 곳 화훼 도매시장입니다. 상품은 언제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철칙. 봐요. 철쭉철쭉만. 철쭉부터 수국까지 형형색색 봄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일반 화방이나 이제 꽃가게들에서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물건들을 수급하는 거죠. 절쭉 걸로나 가운데 걸로나 하나 주시고 얘도 하나 주시고. 공기정화 식물로 우세한 게 이 몬스테리아예요. 키우기도 편하고 그렇게 일조량에 민감하지 않고. 몬스테라는 잎이 무성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플랜테리어의 귀재라 불린다네요. 그런데 나무를 고르다 말고 리본을 묶기 시작하는 정남 씨. 갑자기 이건 무슨 상황이죠? 두 개 하고요. 이게 4호짜리라고요.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집 물건하고 섞일까 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예쁜 것도 골라. 찜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비슷해 보이는데 특별히 고르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상처가 나 있는 잎들보다는 깨끗한 잎들, 새로 나오는 요런 잎들, 요런 잎들이, 요런 것들이 이제 자람으로써 깨끗한 잎을 형성해 나올 수가 있죠. 도매 시장에 올 때마다 왜 아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큰 조력자죠. 우리 아들들보다도 더 꽃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조언을 잘 해주죠. 사실은 뭐 부부이기 이전에 중요한 사업 파트너죠. 그렇게 마감 쳐볼까요? 네. 오늘 매입한 식물 가격만 300만 원. VIP 있죠, 완전히 VIP. 두 개 붙어야 돼, 두 개. 하나가 붙으면 안 돼. 많이 파시나 봐 워낙. 예, 많이 파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든든한 마음을 안고 힘찬 하루를 출발합니다. 메마르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왔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갑부의 정원. 오픈하자마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도와줘. 40년 동안 나무를 키워온 아버지와 정원 디자이너인 둘째 아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그전에는 뭐 죽으나 사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동업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많이 서로들 의지가 돼요.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 말하는 방석 씨. 꽃 농사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내와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했는데요. 화환 주문이 밀려들며 한때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3단 화환 하나에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너무 바가지 아니에요? 다른 업체는 45,000원 부르던데. 저가 화환에 밀려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도저히 그거는 이제 원가도 안 되는 가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일반 소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어떤 장을 만들어야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방석 씨. 아우, 왜 이렇게 꿉꿉해? 이게 무슨 냄새야?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화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반 뭐 화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너무 식상하고 우선 뭐 식물원 같은 느낌? 좀 여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버지, 유리온실은 어때요? 당시 조경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둘째 아들 바다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화원 전체를 유리로 짓자는 거였죠. 시골 동네 입구에가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카페를 하는데 이 동네 그냥 골목길에 이 카페에 온 손님들의 차가 그냥 그 주차들이 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 꾸밀 수가 있으면은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공사 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는데요. 정원 디자이너로 일하던 바다 씨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장장 2년에 걸쳐 직접 시공한 끝에 새 정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돈을 버는 곳, 단지 그냥 나의 경영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영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족이 되셨었던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상상에 그쳤을지도 모를 일. 아들이 함께하자 꿈은 현실이 됐는데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식물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나저나 화분은 왜 골라 담는 거죠? 많이들 찾고 계시는 그런 트렌디한 식물들을 좀 분갈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녀석은 제가 이렇게 유리한 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녀석은 황칠나무라고 하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보셨죠? 네, 몬스테라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면서 독특한 모양을 가진 식물들이 유행이라네요. 이렇게 잎 자체가 좀 독특한 무늬라든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이 찾으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빗살 무늬와 잎이 넓어 산소 탱크라고도 불리는 버킨 콩고. 이파리에 수묵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마고야나는 내놓기 무섭게 팔리는 베스트셀러랍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하나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디자인과 함께 하지 않아서는 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정원의 효자 식물들만 모아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이 나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귀하다는 산삼을 나무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건가요? 산삼은 아닌데 산삼만큼 산삼에 들어있는 그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나무여서 산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사포닌이 풍부하다고 하니 건강엔 좋을 것 같은데 비주얼은? 카페 같은데 보시면은 콘크리트, 메탈로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들에 약간 이런 드라이한 느낌? 약간 이런 빈약한 느낌? 이런 느낌들의 식물들을 같이 세팅을 해놨을 때 되게 느낌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식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확 살아난 집안 분위기. 공기 정화나 습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니 플랜테리어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덕분에 바다씨도 쉴 틈이 없답니다. 저희 그 식물 매장에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소매로 판매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식물들을 좀 세팅하고 식물 관리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녀석들만 골라 곱게 분갈이까지 해준 걸 보면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데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백화점 아닌가요? 이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져 있는 브랜드에 저희가 또 가드닝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신경 쓴 이유가 있었네요. 이 매장은 다양한 의식주 아이템을 선보이는 편집숍인데요. SNS에서 핫하다는 브랜드는 다 모여 있답니다. 그 가운데 당당히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들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물 좀 몇 개 가지고 와서 물 주는 작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도 지금 약간 컬러가 있고 좀 밝은 화분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황칠나무라는 건데 갑부의 식물이 당당히 백화점까지 진출한 비결은 뭘까요? 많이 선호하시면 단순히 식물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식물 문화 공간의 주체로 어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백화점에서도 저희 고객님들한테 엄선된 상품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입점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입점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다씨. 단순히 눈앞의 매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답니다. 되게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식물들을 다루는 그러한 업종 자체는 좀 많이 열악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정원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휴가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전략을 앞세워 매출 상승을 이끌어온 갑부. 아들의 합류로 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원 디자이너가 본업인 바다씨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 의뢰가 들어온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도 그냥 얼추 이제 라인들 이렇게 맞춰서 여기 너무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들어가시는 걸로 훼손되고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좀 깔끔하게 리셋을 시켜서 나중에라도 원하시는 식물 같은 것들을 좀 심으실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드리는 게 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공은 오랫동안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은 정원을 새롭게 꾸미는 건데요. 단골 손님이었던 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오며 의뢰한 겁니다. 우선 낡고 망가진 구조물은 전부 드러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 훨씬 넓어진 마당에 현무암 판석으로 새로운 돌길을 만들 계획인데요. 돌 하나에도 다 컨셉이 있답니다.
일단은 자연 속이기 때문에 단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나져 있는 것들이 좀 독특한 느낌들을 내기도 하고 어디든지 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이 좀 삐딱해 보이는데 이것도 계획이 다 있는 건가요? 길이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어때요? 아니 그게 좋아요. 자연스럽잖아. 곡선미가 있잖아. 이게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보기 싫어요.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놓으면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쫙 잡으면. 자연스러운 멋이 최고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하나 둘 구경을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할 만큼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보통 그냥 옛날 코드로 갖고 있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쁘겠다. 이렇게 관광 명소 되겠어.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4층 옥상도 봐달래요. 여긴 4층에 또 정원 있어요. 올길 주변에 잔디를 심어주는데요. 곧 푸른 잔디밭이 펼쳐지겠죠? 여백이 크게 느껴지는 공간엔 사시사철 푸른 조경수를 배치. 나무 데크만 있어 삭막하던 공간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조경수랍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의 개념인 요 측백나무들을 군데에다가 놓음으로써 좀 싱그러운 그러한 느낌들이 계속해서 베이스로 깔 수 있도록 지금 좀 분산 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정원이 있는 집. 바다씨의 손길이 더해져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작은 조각공원 같기도 하고요. 답답한 구조물 대신 걷고 싶은 돌길과 좋아하는 꽃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황무지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거의 초원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원이 이거 하는 게 큰 숙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죠. 이제 꽃을 예쁘게 볼 날만 남았잖아요. 예. 깔끔하고 가성비 높은 시공으로 입소문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다씨. 인근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100세대 이상 시공을 맡았을 정도라니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민갑부로 등극할 일만 남았네요. 방석씨 부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화훼 기업을 꿈꿉니다. 여기 자주 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아 그래요? 갑자기 재밌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아이들. 어디가? 국립수계 계단. 정말 아이들의 말대로 계단이 나타났는데요. 독립정 같은. 여기 뭐야? 온통 붉은 빛이 내려쬐는 공간.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어디가? 국립수계 계단. 얼떨결에 아이들을 따라 올라온 수상한 공간. 정육점 같은. 여기 뭐야? 키우는데. 뭘 키운다는 거죠? 아직 살지 않은. 아직 안 자란 애들을 자라게 하려고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붉은 빛을 뿜어내는 2층 정원. 이곳은 재배 환경을 연구하는 스마트팜이랍니다. 농업이라는 게 지금 어떤 방법들과 어떠한 수준 정도까지의 기술력들로 도달했는지를 좀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뭐 음료 같은 것들도 마시고 또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꾸며봤습니다. 정원에 숨겨진 비밀 기지를 향해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 다들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죠? 자, 여기 큰애기 준비 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만들어볼 요 다육식물들이 살아갈 집이 바로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도 다 하나씩 있죠?
바다씨가 알려주는 대로 곧잘 따라하는 아이들. 식물 심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흙을 누르는 손끝이 제법 야무집니다. 다육식물 심는 이제 그러한 체험학습들을 같이 오늘 진행을 하고 생명의 소중함, 식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여 다육이 다칠세라 조심스러운 아이들. 방석 씨가 능숙하게 시범을 보입니다. 이걸 살살 만져가지고 뽑아보세요. 옳지, 잘한다. 이야, 잘했다. 그렇지. 이거 가만히 오세요. 큰 화분으로 옮긴 다육에 새 흙을 채워줍니다. 집에서 이렇게 화분 해봤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어려워요? 흙을 다 채우고 나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나 보네요. 네, 그거를 하얀 돌로 뭐 만든 거야? 집 만들. 네, 다 했죠. 집이에요 이게? 아이고 예쁘다. 강아지 인형까지 올려주면 귀여운 다육 화분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도시 애들이 흙을 만져볼 기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교감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소중함하고 식물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느끼는 계기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부의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파는 곳이 아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 공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 꿈이 현실로 된 거거든요. 동역자를 잘 만나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 내 뜻을 딱 쫓아서 함께 그냥 같이 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일 땐 수천 번 넘어져야 했지만 함께일 땐 어떤 고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하는 방석 씨.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열광케 하는 이것. 63%가 에 도전할 회사를 의향이 다니면서 있다고. 투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를 알리기 위한 시간? 황금알을 낳는 거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를 꺼먹고 잘 나오면은 한 1,000원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을 가져다주는 랜선 세상.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랜선 갑부의 이야기.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